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74번째 시간입니다. 주. 네, 오늘은 술이라는 뜻의 주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음식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같이 보세요. 소주? 네,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퇴근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소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마시는 술입니다. 맥주? 네, 맥주 할 때 맥은 보리, barley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 술이라는 뜻이 있어요. 양주? 네, 양주는 한국 술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양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다라는 뜻이지만 바다 건너 온, 외국에서 온, 네, 물 건너 온 그런 외국 술이라는 뜻입니다. 양주. 포도주. 네, 포도로 만든 와인이죠. 네, 포도주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주. 네, 이렇게 한국에서는 과일이 제철일 때 과일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넣어서 또 1년 동안 놔뒀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과일로 담근 술 이야기할 때 과일주 아니면 그냥 과실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삼주. 네,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인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병에다가 인삼을 넣고 다시 또 소주를 넣어서 1년이나 뭐 2년, 10년, 20년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술에 인삼의 좋은 부분들, 성분들이 우러나와서 좋은 술이 됩니다. 그래서 인삼으로 만든 술 해서 인삼주라고 합니다. 폭탄주. 네, 폭탄하면 밤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맥주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폭탄처럼 술을 만드는 거예요. 또 두 가지 이상의 술을 섞어서 마실 때 우리가 폭탄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마시면 굉장히 빨리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탄처럼 강력해진다, 힘이 세진다 해서 폭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약주가 있습니다. 약은 medicine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주는 그 한국에서 나는 좋은 허브, 약이 되는 그런 식물들로 만든 술을 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에 좋은 약으로 만든 그런 허브로 만든 술이에요 할 때도 약주라고 하지만 흔히 우리가 술을 조금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할 때 약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술 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뭔가 야단치는 분위기라서 아이고 어르신 약주 드셨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오늘도 술 드셨나요? 라는 뜻인데 좀 술에 대해서 좋게 조금 높임말로 얘기할 때 약주라고 합니다. 안주? 네, 여러분. 안은 이렇게 술을 당기는 거예요. 안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실 때 이렇게 안주를 같이 먹으면 술이 계속 먹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주는 술과 함께 먹는 스낵, 뭐 과자, 과일, 이렇게 음식 이런 것을 안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안주 순위 9. 예,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실 때 좋아하는 안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랭킹 9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겹살. 아, 역시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킨. 네, 치맥이죠. 치킨과 맥주예요. 치킨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안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김치찌개. 얼큰하겠지요?
네 번째는 마른 안주. 네, 이렇게 위에 삼겹살이나 김치찌개 같은 것은 이렇게 음식에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안주는 드라이 스낵이에요. 그래서 보통 땅콩이나 뭐 오징어, 마른 오징어, 드라이 스퀴드, 뭐 이렇게 마른 물기가 없는 그러한 안주를 마른 안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회, 네, rowfish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막창, 곱창. 네, 이거는 뭐 소나 돼지의 안에 어, 그 안에 있는 뭐 위나 뭐 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취리, 네, 이렇게 있고요. 취리는 아무래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는 파전, 해물파전. 그리고 구이는 네, 이렇게 뭐 피자나 뭐 여러 가지 무침이 있는 것 같아요. 회무침. 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안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주.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밥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배웠던 단어입니다. 반은 밥이라는 뜻이죠. 밥과 함께 먹는 술.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 잔 마시는 거를 반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주 할 때 중요한 것은 밥이 우선입니다. 술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잠깐 먹는 거. 그래서 밥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반주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 반주를 하신다. 네, 아버지가 저녁 식사 하실 때마다 이렇게 술을 한 잔 드시는 거예요. 반주로 피로를 잇다. 네, 이렇게 하루 힘든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 네, 이렇게 금방 피로를 잊습니다. 너는 호텔 객실에서 그와 반주를 했다. 네, 호텔 방에서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음주, 음주 할 때 음은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료수, 음수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음료수, 마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주, 술을 마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 측정, 그럴 때 경찰이 와서 이렇게 술을 먹었는지, 술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 재는 거죠. 음주 가무를 즐기다. 네, 음주는 술을 마시는 거고, 가는 노래하는 거고, 무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술 마시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것을 음주 가무를 즐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나에게 음주 측정기를 불어보라고 했다. 네, 이렇게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후 하고 불어보는 거, 그것을 음주 측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 하고 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파탄낸 것은 그의 음주 문제였다. 술 먹는 문제였다라는 뜻입니다. 애주가 애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는 애정, 네, 서로 사랑하는 거고 술을 마시는 것을 사랑하는 가. 우리 이거 있죠? 뭐 예술가, 미술가, 작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애주가라고 합니다. 그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애주가다. 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그가 두 번째야.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러워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가 두 번째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라는 뜻은 그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일, 우선인, 제1등인 애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주가 중에서 1등이야 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압생트 애주가는 빈센트 반 고호일 것이다. 네, 압생트라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였나 봐요.
오늘 와인 애주가들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인 애주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소주 애주가, 맥주 애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정. 네, 여러분, 주정할 때 주는 술이고 정은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정은 drunken frenzy 해서 술을 취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도 이상한 말하고 행동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술 취했을 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을 부리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부리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면 주정을 부려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래서 좀 나쁜 말이에요. 아까 애주가는 술을 좋아해서 조금씩 즐기는 사람 그런데 술 주정뱅이는 매일 그냥 술만 마시는 사람, 뭐 좋아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마시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정뱅이 또는 술 주정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정의 다른 말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을 부리다, 주사를 부리다. 그래서 술 먹고 술 마시고 주사 부리면 안 돼, 주정 부리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량. 네, 량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마만큼 마실 수 있냐, 술의 양이라는 뜻이지만 술을 얼마만큼 마실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주를 한 병밖에 못 마셔요. 그 이상은 못 마셔요 하면 저는 주량이 소주 한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량이 세다. 그러면 술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세요. 강해요. 라는 말은 술을 진짜 많이 마셔요. 라는 뜻이고 주량이 줄다. 나 예전에 소주 2병 마셨는데 요즘엔 이상해. 소주 1병밖에 못 마셔. 그 술을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들었어요. 또 늘어났어요. 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량을 줄이다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구나. 조금 줄여야겠다 하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많이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땐 주량을 줄이다라고 말합니다. 너 그거 벌써 2잔째잖아. 주량이 어떻게 돼? 네, 술을 얼만큼 마실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How much can you drink? 주량이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제 주량은 소주 한 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소주를 한 병까지 마실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주류, 주류할 때 류는 종류라는 뜻입니다. 주류, 종류, 류가 있지요. 그러니까 술의 종류니까 그냥 술, 여러 가지 술을 그냥 이렇게 줄여서 주류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주류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하다라는 말은 treat, carry라고 말하는데 주류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는 술의 종류, 여러 가지 술 전혀 팔지 않습니다. 소주는 파는데 맥주는 안 팔아요가 아니라 소주, 맥주, 어쨌든 모든 술은 다 팔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 관리 규정. 네, 술을 판매할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 섬에서 주류 판매 허가가 있는 유일한 식당이다. 네, 그 섬에서 이 식당만 주류 판매를 허가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이 식당만 술을 팔아요라는 뜻입니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류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 구입, 네, 술을 사는 건데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술을 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금주. 자, 여러분, 금은 아시죠? 금하다, prohibit. 그래서 우리 금식, 금주, 금연, 네,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금주는 술을 끊는 겁니다.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술을 끊는 것, 그런 것을 금주라고 합니다. 의사는 나에게 금주를 명했다. 네, 의사가 술 먹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알코올 음료는 의식적으로 금주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네, 알코올인데, 아니, 음료수인데 알코올이 없어요. 그래서 무알코올 음료수, 무알코올 맥주, 뭐 이런 게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금주, 술을 끊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는 2달 전부터 금주하고 있다. 그는 2달 전부터 술을 끊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캔자스는 금주법을 시행한 주였다. 네,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법을 만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주였다라는 뜻입니다. 주점.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반점, 네, 밥을 먹는 식당이라는 뜻이었죠? 우리 이 단어 배웠었어요. 자, 반점, 밥을 먹는 가게가 있으면 술을 먹는 가게도 있겠죠? 그래서 주점 하면 술을 먹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뜻이에요. 퇴근 후 동료들과 주점에 들러서 한잔 했다. 네, 주점. 이렇게 하고 그냥 한국에서는 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집, 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주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단란주점. 네, 또 한국에는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인데요. 가라오케 바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술집을 우리가 단란주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색. 자, 여러분, 주는 술이고 색은 색깔이란 뜻이에요. 술의 색깔? 네, 아니에요. 자, 술의 색깔 같지만 이때 색은 막 이렇게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색은 술 마시면서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방탕하게 막 이렇게 막 노는 사람 그런 것을 주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볍게 친구로 술을 이렇게 즐기는 건 괜찮은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또 다른 남자를 너무 많이 만나고 여자를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색에 빠지다. 좀 나쁜 말이겠죠? 나쁜 의미가 많겠죠? 그래서 빠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색에 탐닉하다. 탐닉하다도 무엇인가에 막 깊이 빠져서 네, 이렇게 중독될 때까지 먹고 노는 거 그런 것을 탐닉이라고 합니다. 자, 주색 잡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인데 주색 잡기에 빠지다, 주색 잡기에 탐닉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술, 색은 뭐 이렇게 남자 여자, 그다음에 잡기는 갬블링, 도박이에요. 이렇게 술 마시고 이성 친구 만나고 또 이렇게 도박까지 하고 네, 거의 최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노는 사람을 주색 잡기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색으로 가산을 탕진했다. 탕진했다는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고 그렇게 노는 것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돈을 다 썼어요. 라는 뜻입니다. 주전자. 자, 여러분, 주전자 할 때 저는 이렇게 달이다, boiling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끓이는 그런 물건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전자는 이렇게 kettle이라고 합니다. 자, 주전자에 술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도 끓일 수 있잖아요. 자, 예전에는 술을 이렇게 끓여서 따뜻하게 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주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국의 사극, 히스토리컬 드라마, 네, 옛날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이 주막, 주모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술집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디를 가려면 한참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네, 그렇게 여간, 호텔 겸, 바 겸, 식당 겸 해서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이 사람이 사장님인 것 같죠? 거기는 꼭 여자 사장님이 계셨어요. 음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모, 주모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 보셨을 때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실 때 많이 보셨을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 주막, 주모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네, 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다른 음식에 관련된 단어로 이렇게 찾아와서 또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의 어휘를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